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열란입니다. 저희 한국석유공사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KNS 이슈 시간을 통해서 석유 정보와 관련한 이슈를 흥미롭고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석유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김성원입니다. 석유 동양팀장 조영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두 분 첫 시간에 출연해 주셨는데 먼저 출연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예, 이슈 투데이라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석유 자원의 중요성과 석유 안보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시간엔 함께 나눌 이야기 우리 센터장님께서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국제 석유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중동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KNC 이슈 투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예,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인 오만만을 연결하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데요. 폭이 최대 55km, 수심이 56m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 하루 약 1,9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유조선 피격이 있었던 거죠? 네,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대형 유조선 4척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배후 세력으로 지명했고 이란은 공격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경고해온 이란은 오히려 미국이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조선 피격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왜 사이가 안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란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인가요? 예, 미국은 이란이 핵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부터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석유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사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200만 BD를 싣고 있는 유조선이 통과를 하려면 수심이 깊은 이란 해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은 이란으로서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곳이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배럴당 65불 수준에 불과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많은 전문 기관들이 유가가 150불 이상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하루 약 260만 배럴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봉쇄될 가능성은요? 예, 실제 봉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란 무역 90%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원유 수출 85%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조선뿐만 아니라 상선 또한 항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란 자체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더라도요.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있습니다. IEA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실제로 봉쇄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오늘 KNC 이슈 투데이 첫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피격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우리나라로서도 타격이 크겠어요.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도 있나요? 예, 우리나라는 1973년과 79년에 걸친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그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 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석유공사의 역할도 굉장히 크겠어요. 네, 그럼요. 석유공사에서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충분한 양의 전략 비축유 그리고 국제 공동 비축유 등을 통해서 총 1억 1,500만 배럴의 석유를 즉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은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 260만 배럴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도 약 45일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물량입니다. 게다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에 들여오게 된다면 석유 위기 대응 능력은 더욱 탄탄해지게 됩니다. 특히 전략 비축유의 경우 정부가 지시를 하면 24시간 내에 즉시 국내 정유사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 석유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석유공사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석유 정보를 심도 있게 흥미롭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저희 KNC의 유튜브 공식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사의 소식이 올라옵니다. 댓글로도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좋은 컨텐츠로 많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NC 이슈 투데이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팀장님도 같이 인사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